홍콩의 밤하늘이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거대한 아파트 단지 웡푸코트가 통째로 화염에 휩싸였어요. 이건 그냥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도시 전체를 뒤흔들어버린 거대한 비극의 시작이었죠. 151명. 이 숫자가 뭐를 의미할까요? 이건 그냥 통계가 아닙니다. 이번 화재로 목숨을 잃은 최소 151명의 소중한 생명이에요. 이 참사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그냥 이 숫자 하나가 다 보여주는 거죠.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무려 43시간, 거의 이틀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소방관들이 정말 필사적으로 사투를 벌였을 텐데 그만큼 이 화재의 규모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홍콩 참사를 통해서요,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까지 질문을 던지는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홍콩에서 벌어진 비극부터 시작해서 참사 원인을 뜯어보고 이게 과연 한국에는 어떤 경고를 보내는지 또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화염 너머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비극의 무대가 된 웡푸코트 32층짜리 공공주택 단지였어요. 4,6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사는 정말 거대한 보금자리였죠. 근데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뭐냐면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65살이 넘는 어르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층, 고밀도, 그리고 고형화, 이 조건들이 모여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보죠. 도대체 무엇이 평범했을 수도 있는 화재를 이렇게 끔찍한 재앙으로 키웠을까요? 어떻게 불길이 그렇게 순식간에 32층짜리 건물을 집어삼킬 수 있었던 걸까요? 홍콩 소방 당국은요, 불이 이렇게 빨리 번진 핵심 원인으로 딱 3가지를 꼽았습니다. 바로 대나무로 만든 임시 구조물, 비계하고요, 불에 너무 잘 타는 가연성 자재, 그리고 아파트 단지 자체가 가진 밀집 구조입니다. 이 3가지가 만나서 정말 끔찍한 시너지를 일으킨 거죠. 와, 이걸 좀 보세요. 정말 아찔하지 않나요? 말 그대로 건물 전체가 그냥 하나의 거대한 불쏘시개였던 겁니다. 우선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건물을 뺑 둘러싸고 있던 저 대나무 비계, 저게 불쏘시개 역할을 했고요. 거기다가 기준도 안 지킨 플라스틱 안전망, 창문 막아놓은 스티로폼, 공사할 때 쓰는 우레탄 폼, 이런 것들이 전부 불에 너무 잘 타는 물질들이잖아요. 이것들이 말이죠, 불길이 건물을 타고 쭉쭉 올라갈 수 있게 아주 그냥 고속도로를 내준 셈입니다. 근데 여기에 도시의 구조적인 문제가 기름을 부은 격이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웡푸코트는 건물들 사이 간격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붙은 개나무 조각이나 여러 잡동사니들이 강한 바람을 타고 옆 건물로 계속 옮겨 붙으면서 불이 한동에서 끝나지 않고 단지 전체를 위협하는 괴물이 되어버린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아파트,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 이게 과연 홍콩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비슷한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강력한 경고는 아닐까요? 그럼 이제 시선을 우리 한국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홍콩의 비극이 우리한테는 정말 강 건너 불구경일 뿐인지 우리의 초고층 현실과 비교하면서 한번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법이나 규정만 딱 놓고 보면 한국이 좀 더 안전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불에 잘 견디는 내화 구조 설계를 의무하고 있고요. 또 화재가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건물 간 거리도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홍콩의 그 대나무 비계 같은 문제는 없어 보이죠. 하지만요, 바로 이 그래프가 우리의 안도감을 순식간에 날려버립니다. 4가구 중에 3가구, 무려 75%가 15층 이상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아무리 튼튼하다고 해도 우리는 홍콩과 마찬가지로 초고층, 고밀도라는 이 환경적인 위험을 똑같이 안고 살아가는 셈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경고를 받았습니다. 2010년 부산, 2020년 울산에서 있었던 대형 아파트 화재들, 다들 기억하시죠? 외벽 마감재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는 악몽을 우리는 똑똑히 봤습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 수가 최근 5년 중에 가장 많았다고 해요. 이거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거죠. 결국 이 문제는 홍콩이나 한국, 어느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도시에 몰리고 건물은 점점 더 높이, 더 촘촘하게 들어서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든 이 편리한 도시 환경이 어떻게
거대한 위험 덩어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건 전 지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웡푸코트의 불길은 꺼졌지만 홍콩 사회에는 지금 또 다른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라는 불길이죠. 이게 바로 지금 홍콩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정부는 계속 대나무 비계 같은 기술적인 문제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시민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실공사나 부패, 그리고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 같은 더 깊은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을 외면하지 말라는 외침이에요. 그런데 정부의 대답은 좀 달랐습니다. 존 리 행정장관은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사회 통합을 파괴하려는 시도로 규정해버리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어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이라기보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 자체를 억누르겠다는 선언처럼 들리는 건 왜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강경한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바로 이 국가보안법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2020년에 시행된 이 법이 홍콩 사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된 거거든요. 이제는 정부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라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결과는요,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재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던 한 남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고요. 당국은 화재를 이용해서 사회 불안을 선동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진실을 제대로 규명할 독립적인 조사가 가능할지 시민들의 불신은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웡푸코트 참사는 이제 단순한 안전사고 그 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홍콩 사회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비싼 집값 문제,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점점 사라져가는 자유에 대한 시민들의 억눌렸던 분노가 이 화재를 계기로 터져나온 하나의 거대한 상징이 된 것이죠. 이 모든 걸 보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네요. 수많은 법과 규정만 빼곡하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의 안전이 정말 보장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부와 시민 사이의 투명한 소통과 깊은 신뢰,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안전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아닐까요? 이 질문은 불타버린 웡푸코트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묵직한 과제입니다.